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은 긴급 뉴스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강화문 집회에 가서 실시간 스트리밍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워낙 긴급한 뉴스가 속보 형태로 타전되어 들어와 가지고 급히 지금 짧게나마 좀 직필직설에서 다루고 강화문에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조국 동생 조건 구속영장 기각 사법정의 죽었다입니다. 아유 여러분, 오늘 새벽 3시경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명재건이 조국의 동생인 조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래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시 말하면 배임이죠.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기각을 해버렸어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특히 웅동학원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하고 관련해서는 주범이잖아요.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건네는데 관여했던 사람 두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범은 구속이 되고 주범이 구속이 안 되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공사비, 웅동학원 관련 공사비 허위소송하고 관련해서도 또 한 가지는 웅동학원 의혹 관련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잖아요. 뭐 등등등등 해서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채용대가 뒷돈 혐의는 종범 2명이 구속이 됐는데 주범이 어떻게 구속이 안 됩니까? 참. 원래 이제 정경심의가 꾀병 전문인데 조건도 정경심 닮아가지고 영장 실질심사 기일 변경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꾀병으로 그 전날에 부산에 있는 뭐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검찰이 그 꾀병을 뭐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는데 넘어가나요? 의사 출신 검사를 긴급 투입을 해가지고 보니까 멀쩡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강제 구인 영장 집행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해 왔잖아요. 그랬는데 이 조건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장전담 판사 명재건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건 뭐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반발한 검찰은 적극적으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사법정의가 죽었다는 사실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은 특히 조국 가족하고 관련된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사법정의가 죽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명재건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원래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충남 아마 서천 출신일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나와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먼저 검사 생활을 한 10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원으로 옮겨서 잠깐 이제 변호사로 갔겠죠. 갔다가 다시 판사로 롤백해서 지금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현재는 그 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3명이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2명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명까지 갔다가 요 최근에 1명을 줄여가지고 4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명재건이 사실은 여기에 긴급 투입된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계부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원래 여러분 법원의 엘리트 코스인 법원 행정처 출신도 아니고 재판연구관 경력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 법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주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거나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콕 집어가지고 이쪽으로 긴급 투입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성태 구속 영장이 계속해서 기각이 되니까 긴급 투입을 해서 명재건으로 하여금 양성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게끔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쨌건 연구 대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그 조국 이 가족 일가 관련된 케이스에서 영장 기각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 코링커피 대표로 되어 있는 이상훈, 그 다음에 WFM 전 대표인 최모 씨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명재건에 좀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국의 동생인 조건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범 2명이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주범이 어떤 사유로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주범이 구속이 안 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구속이 될 줄로 알았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것은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국 동생이 구속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조국 일가가 운동학원하고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 조국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박명숙 운동학원 재단 이사장으로까지 갈 것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2억 원 받았잖아요. 그 돈의 일부가 박명숙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으로 악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정경심도 학교법인 운동학원의 재단 이사니까 어떤 형태로든 연루가 돼 있을 거라고 보고, 뭐 이래저래 조국 동생 조건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순간 소위 말해서 조국 일가 희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일가 이 케이스는 또 다른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확장된 무대가 전개될 예정이었잖아요. 그거를 사전에 차단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가려지나요? 그렇잖아요. 범죄 혐의가 뚜렷한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조국 동생 조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 해서 똑같은 이유로 해서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을 할 수 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의 이 수사 동력이라고 할까?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무력화시키면서, 아니 조국 동생 조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 같은 사유로 정경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 되면 이제 검찰이 피를 보는 거거든요. 특히 정경심의 구속영장이 유사시에 기각이 됐을 때 전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검찰 자체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동안 총력을 경주했던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라고 할까, 그것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는 형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뇌부가 또 구속영장을 정경심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머뭇거리게끔 만드는 그런 사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조율이 잘 돼가지고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명재건 구속영장 기각 사유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주요 범죄 배임입니다.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두 번째,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강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배임 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재건 이 판사는 수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수사 경과나 피의자 건강 상태, 이놈의 피의자 건강 상태는 18번이에요. 그냥 왜 인용을 해요? 판사가 전부 다 깨병 뿌리는 건데. 가족 전력이 그렇잖아요. 범죄 전력 같은 거 참작해가지고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참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조국의 동생 조건이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이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핵심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영장 신문을 포기를 했잖아요. 종범 2명이 이미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강범위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구속을 하는 사유가 뭐예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미 증거인멸은 참으로 강범위하게 행해졌는데 어떻게 명재건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나요? 정말 대한민국 법원 판사 3,000명 중에 300명이 비교적 진보 계열이라고 들었는데 명재건의 사상 성분도 다시 한 번 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보니까 뭐 김명수 대법원장 복심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원래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개 1년 전으로 교체가 되는데 명재건만 양성태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하기 위해서 긴급 투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넘었는데도 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짜고치는 판 같지 않습니까? 참, 이래도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명재건에 의해서 자행이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너무나 슬픔을 느낍니다. 어쨌건 여러분, 검찰 입장에서는 웅동학은 수사 차질은 불가피한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일주일 내에 아마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계좌를 통해서 드러난 거가, 계좌 이체를 통해서 조건이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챙긴 2억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재단 이사장인 어머니 박정숙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기소침하지 말고 여전히 강도 높게 세게 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전장터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구속을 만일에 했으면 수사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바로 어머니 박정숙 이사장까지 또 부인 정경심도 재단 이사 출신이니까 이래저래 엮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법원이 검찰 측의 조건에 대한 신변 확보를 신속하게 해가지고 신변 확보를 신속하게 해서 수사에 대한 조기 종결을 밀어붙였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걸은 거죠. 따라서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도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은 진리는 정의는 살아있잖아요. 결국.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경심에 대한 3차 소환 조사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소환이 한두 번 더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바로 또 구속영장 칠 수도 있었겠지만 조국의 동생 조건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멈칫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1, 2회 정도 추가 소환 조사를 하고 나서 구속영장 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죠. 이 조국 일가 관련 케이스가 검찰 단계에서 아니면은 법원 영장 발부 단계에서 계속해서 지연 전략이 먹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아주 부끄러운 그런 민낯이기도 합니다. 참 답답해요. 어쨌건 윤석열 검찰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만일에 명재원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기각이 된다면 국민들이 밀란을 일으킬 겁니다. 윤석열 검찰 뒤에는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칼끝을 바로바로 들이대면서 진군 또 진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광화문 집회 12시부터 개최되는 거 아시죠? 저는 좀 일찍 가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오늘 새벽에 뜬 긴급 뉴스 이것 때문에 현재 광화문 집회에 못 가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저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하러 광화문 집회에 갑니다. 강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